70 years of Israel. Come to the March of the Nations in Jerusalem. 70 years of Israel. God is making history. Be a part of it. The March of the Nations is unique because of the historic dat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central March of the Nations through the heart of Jerusalem, and the big open-air Festival of Life for Israel at Mount Zion. Register now at mon2018.com. Join us when God is making history in Israel. 지난 2018년 1월 26일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 폴란드 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하여 폴란드의 공동 책임을 묻는 발언 등을 금지하는 홀로코스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폴란드 상원 또한 2월 1일 찬성 57표, 반대 23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현재 최종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폴란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에 도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며 어떤 법도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보통 독일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그 당시 폴란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또한 왜 폴란드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는 폴란드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통과시키려 하는 홀로코스트 법안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현재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의 주도 아래 발의된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폴란드 점령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학살에 폴란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독일과 폴란드의 공동 책임이라고 폴란드를 비난할 경우 벌금과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말할 경우에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는 약 3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전쟁 당시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무려 90%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숫자는 고작 30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난 땅 폴란드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진실 왜곡과 역사 수정, 홀로코스트 부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주재 폴란드 대사 직무대행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입법관들은 나치 정권 당시 폴란드가 유대인 학살을 비롯하여 공모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폴란드인의 전쟁 범죄 연루와 관련된 증언을 할 경우에 기소될 수 있으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남긴 역사적 메시지와 유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사하고 토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 폴란드 대통령 안드레이 두다는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으며 역사적 진실을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주요 전범국인 독일도 홀로코스트를 인정하며 자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 폴란드는 왜 이 시점에 자신들의 홀로코스트 공모 혐의를 부인하려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중세시대 때부터 폴란드에 거주해 왔습니다. 13세기경 십자군들이 유럽을 가로지를 때 유대인들은 이를 피해 폴란드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12세기서부터 14세기 초반까지 폴란드는 영지 내에서 유대인들의 특별 권한을 보장하는 칼리츠 법령을 실행하는 등 유대인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주권을 보장해주고 포용력을 보여준 폴란드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16세기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의 약 80%가 폴란드에 거주하며 폴란드에 깊숙이 뿌리 내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18세기 후반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침입, 분할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폴란드는 다시 민주독립국가가 되었지만 폴란드의 국민주의가 부상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적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종종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포그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폴란드에는 약 3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폴란드에 거주한 만큼 유대인들은 폴란드 내에서 반유대주의적 기류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고 폴란드의 문화도 역시 유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폴란드는 정착할 곳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겐 아주 특별한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 당시 결국 폴란드는 독일 나치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한 같은 해 9월 17일 소련은 폴란드의 동쪽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폴란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61.2% 유대인들은 독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38.8%의 유대인들은 소련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지배하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정말 가장 가혹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33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9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폴란드 내에 나치가 세운 집단 학살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게토에서 굶어 죽어나갔지요. 1939년 10월 말부터 독일 나치는 폴란드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신분증을 발행하고 다윗의 별 모양의 배지를 가슴에 달도록 법령을 시행합니다. 1939년 11월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도시의 특정 구역인 게토로 이주시키라는 법령이 실행되고 유럽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로지 게토가 1940년 2월에 세워지고 또 가장 큰 규모의 게토인 바르샤바는 같은 해 11월에 지어집니다.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약 38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과 폴란드 사람들이 3.4제곱킬로미터 즉 미국의 센트럴파크만한 면적에 구겨 넣어져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장티푸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과 굶주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인들에게 배급된 음식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2613칼로리를 지켰지만 폴란드인들에겐 669칼로리,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고작 184칼로리 분량의 음식만 배급되었습니다. 이곳을 탈출하다 잡힌 자들은 바로 사형이었죠. 게토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감독하며 경제적 착취를 도모했던 나치는 게토 내의 유대인들이 결집하여 저항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이죠. 폴란드는 바로 이 최종 해결책이 실행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내에서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짐을 싸라고 속인 후에 기차로 이들을 수송해서 가스실로 보내 가차없이 죽이고 또 화장터에서 한 줌의 채로 태워버립니다. 폴란드에는 오직 죽음을 위해 설치된 집단 학살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헤움노, 베우제츠, 소비브루, 트레블린카, 마이다넥 총 6개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모두 유대인 수송이 유용하도록 기차 선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 지역에서 실려온 유대인 대부분은 도착하자마자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우 매일 6,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약 140만 명의 사람들 중에 90%에 달하는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으며 그 중에 20만 명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했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폴란드 내에서 고작 10%에 불과한 약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안식이 아닌 또 다른 반유대주의적 폭력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피 튀기는 집단 학살과 강제 추방 운동이 폴란드의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서 1950년엔 이들의 숫자가 10만 명으로 또다시 줄어들게 되고 1960년엔 이 숫자가 또다시 3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폴란드에 살고 있던 33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작 20년 만에 99%가 사라지고 겨우 3만 명만이 남은 것이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폴란드에서 일어난 이 일들의 대부분은 독일 나치에 의해 시작되고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폴란드 내에서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인들도 인종청소라는 이름하에 게토에 가두고 처형한 것은 맞습니다. 1939년 11월 나치 독일은 폴란드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인 인종청소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죠. 나치 당원이었던 하인리히 히물러는 폴란드인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비유대계 폴란드인은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이 희생자들 중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처형된 약 3만 명의 폴란드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리는 야드바셈 예루살렘 박물관에는 유대인들을 구한 폴란드인 6,70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구의 16%를 잃었을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고 이들에게도 나치의 수용소는 가슴 아픈 기억 속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 정부가 통과시키려 하는 이 홀로코스트 법안은 역사를 돌아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 혹은 다른 반인도적 반평화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 폴란드 국민이나 국가에 책임이나 공동 책임을 돌리는 자에 대해서도 내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이기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는 분명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도와주다가 죽어간 폴란드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한 나치와 협력해서 유대인들을 갈취하고 색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폴란드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또한 1941년 7월 10일 폴란드 예드바브네라는 곳에선 폴란드 사람들이 최소 340명의 유대인들을 헛간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죽인 대학살도 벌어졌지요. 또한 수많은 폴란드의 크리스천들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외침에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폴란드의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길거리에 줄지어 있는 수십 개의 교회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폴란드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치의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은 슬프게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인들의 아픔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어두운 역사는 지우고 자신들의 피해만 과대 포장하는 폴란드 정부의 이런 처사는 그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폴란드의 극우파이자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이 이러한 법안을 추진시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내에 극우파의 사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11월에 실행된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 3명 중에 1명이 극우파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과 정의당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흑백 논리를 펴고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를 높이는 발언과 더불어서 이번 홀로코스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법과 정의당의 대표인 야로슬러 카친스키는 이전에도 무슬림 난민들을 기생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으며 이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2016년에 예부바분의 포그롬 대학살 사건을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어두운 면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유대인의 피를 지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역사를 미화시키고 다른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정당화시키는 이기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는 결국 폴란드 내에 심각한 증오와 분열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유대인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폴란드 사람들의 이름조차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인 엠마뉴엘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떠한 법도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저는 이번 폴란드 정부의 결정이 최근 들어 일고 있는 유럽의 반유대주의의 불씨가 더욱 확산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폴란드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신 브레드 브리핑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가 어떤 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유튜브 채널을 정기 구독해 주시면 업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